자,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을 먼저 보게 되면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쁘게 반등을 해주었죠.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할까봐 두려워했던 어제의 걱정들이 좀 사라진 되게 좀 안심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일 맞고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후에 그림들을 본다면은 뭐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그림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하락을 이끈 주체가 또는 이끌었던 그런 이슈가 어떻게 끝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해외 지수 자체에서 오늘 다우존스 자체가 지금 굉장히 나빠가지고 또 내일도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면은 당연히 저기서 맞고 떨어지겠지만, 만약 다우존스 여기서 무난히 지켜주고 이렇게 좀 반등하는 시도를 보여준다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하락 기조로 좀 넘어갔다라는 게 많이 좋지, 이게 제일 좀 불안한 요소예요. 지금 양방향 다 열려 있다라는 상황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무난하게 우리나라는 아직 폭락 또는 추가 하락은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는다.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추가 하락 구간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현재 흐름은 추가 하락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 장 자체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하루 종일 아침에 갭상승을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 올려주는 원의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코스피가 이렇게 움직였듯이 코스닥도 크게 다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민기적거리면서 올라가다 막판에 강력하게 올려주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수 자체의 일봉 자체의 흐름도 아까 코스피와 비슷하게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이런 흐름들도 보여주었고, 그러면서 내일 추가적인 반등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단 이 구간 자체에 올라왔을 때 저항받고 다시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돌파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흐름들이 좀 결정이 되겠죠. 근데 저는 오늘 이런 장에서도 손실이 났네요. 자,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 본다면은, 오늘 매매했던 것들은 일단은 남화산업 이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봤을 때 이 구간대를 지지해 줄 거라고 봤어요. 왜냐면 계속 이 구간대에서 머물러 주고 있었고, 장중에 오늘 장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자리를 다시 만약에 찍어 준다면은 이렇게 해서 끝날 거라고 봤거든요, 예상을. 근데 그래서 여기다 혹시 걸어 놨었어요. 여기에 8,760원, 70원쯤이에요. 예, 한 8,800원쯤에 걸어 놨네요. 예, 8,800원쯤에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혹시 몰라서 한 주 여기서 미리 사놓고 여기다 스탑을 미리 걸어 놓은 다음에 다른 종목들을 뽑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탑 나갔다는 신호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체결되자마자 얼마 안 가서 바로 손절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뭐 여기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뭐 자꾸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란 생각이었죠. 근데 이 비슷한 시간대 이월드도 들고 있었는데 이월드도 이렇게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세우글로벌도 이렇게 떨어졌었고, 뭐 이렇게 좀 비슷한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오히려 반대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흐름들이에요. 이월드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시가 부근대에서 매수를 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여기 20원에다 걸어놨어요. 2,720원 이쯤이면은 뭐 충분히 툭 치고 이렇게 내려오겠지,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30%만 걸어놓자.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면은 뭐 손절을 치게 되더라도 여기서 뭐 수익 본 게 있으니까 뭐 똔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고가가 2,715원까지만 찍고 내려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쯤에 다시 봤는데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빵 쳐주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찍어주지 않고 갑자기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가에다가 아침에 여기 저가에다가 손절을 걸어놨어요. 왜냐면은 가야 될 놈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못해도 이렇게 움직였다가 내일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움직여줄 줄 알았는데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빠져나올 기회도 없이 그냥 손절. 허무하네요 오늘 이거. 허무합니다 이거는.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다기보다는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최소 반등 요건이 이 구간까지는 봤었어요. 여기 5일선이 있었으니까 5일선 저항받고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과 동시에 여기에서도 이제 저항받을 만한 구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 요렇게 이 구간대, 그쵸? 그래서 살짝 욕심을 좀 냈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무난하게 주지 않을까, 왜냐면 폭이 적으니까요. 근데 그게 욕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냥 떨어져 버린,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또는 이 앞에 몇 번이고 좀 지지했던 이런 강력한 구간들 있죠. 네, 이런 구간들까지 좀 내려와야 되니까 아무래도 내일 좀 더 이렇게 하락을 해서 그 다음에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어서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복수할 예정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2,400원대 구간도 한번 괜찮을 것 같고, 2,400원대면은 요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자리도 나쁘지 않는 자리죠. 예, 이런 자리도 충분히 지지해 볼 만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2,400원대 내일 복수할 생각으로 좀 이월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들고 있던 뉴프렉스는 아침에 반등할 때 50% 일단 정리를 했고요. 왜냐면 좀 더 추가적으로 빠질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호가창이 없었거든요.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물량들이 거의 없어요. 원래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강력하게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통통통 비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제 기존 물량을 100% 팔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50%만 일단 정리한 다음에 일봉상에서 여기 자리 내려오면 제가 살려고 했던 존이 있었죠. 여기 21선 밑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그래서 여기 깨지 않으면은 쌍바닥 찍고 올라간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이 자리 지켜줘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해서 지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살짝 빠지긴 했으나 이때 호가창을 보면은 호가창 자체가, 여기가 30원 40원대죠. 그러면은 이 호가창 자체가 30원 40원대 물량이 아예 없더라고요. 이쪽도 없었고, 그래서 이 아래를 왔다가 한 번 찍고 그다음에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저런 공간이라 크게 뭐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자리를 만약에 내일 오늘 저가를 깨버린다, 50%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또 이탈을 해버린다면 나머지 전량 손절하는 걸로, 올라간다면은 이 구간에서 일단은 50% 익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3,400원 부근대에서 올라왔을 때 나머지를 익절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해서 이 종목을 수익 보고 빠져나오는 시나리오로 일단 잡고 있고요.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손절을 당하고 좀 황당해가지고 다른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 종목도 좀 괜찮다고 봤었어요. 왜냐면은 일봉상에서 이 자리에 선을 그어놓고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는데 이날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렸죠. 그리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거래량도 많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시 또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어제 제가 원했던 자리까지 찍어줬는데 뭐 자리를 제대로 안 잡았으니까 섣불리 매수는 못하죠. 왜냐면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잘 자리를 오늘 아침에 잡아주면서 이거 이따가 사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냥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려오면 사고 싶은데 하고 있다가 그 이월드를 샀었고, 이월드가 손절 당하고 난 다음에 남아산업이랑 이 종목을 여기에서 체결을 시켰습니다. 마침 딱 하면서 다시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딱 걸렸다 싶어서 얘로 일단은 매수를 한 다음에 여기 1785원을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고, 그게 아니면은 일단은 가져가 보는 걸로. 그래서 여기 일단 올라오게 되면은 50% 팔아주고 나머지 여기 올라오게 되면은 나머지를 팔아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일단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단점은 이 구간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것 같고 여기서도 한번 저항 받을 것 같고 또 여기서도 한번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0% 나눠서 팔아야 될지 내일 흐름을 보고 좀 결정할 생각입니다. 흐름이 빠르다면은 이거는 가볍게 돌파할 것 같고, 흐름이 느리고 만약에 장도 별로다 그렇다면은 여기서라도 다 팔아야겠죠. 그런 시나리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우글로벌. 자, 그 다음에 한국 맥날티, 이 종목도 괜찮았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냥 바로 찍고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 놓쳤구나, 만약에 내려온다면 참 좋을 텐데 했는데 다행히 오후에 아까 전에 급락을 하면서 얘도 같이 급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까 하다가 일단은 뉴프렉스랑 세우글로벌 두 개 들고 있고 하나 더 들고 가기 좀 부담스러워서 일단은 지켜보고 있고요. 만약에 세우글로벌을 못 샀으면 이 종목을 샀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을 다시 내일 여기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여기 부근대에서 내일 움직여줄 때 매수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해준다면은 여기 구간 14,000원 때 구간에서 1차 매도를 하고, 자
14,000원대보다 좀 더 높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 14,000원대 부근에서 1차 매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돌파할 때 15,000원대 부근에서 2차 매도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탈할 때 여기 이탈할 때 손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폭이 좀 커요. 그래서 그 다음 존이 21선부터 시작해서 여기 12,000원 밑으로 사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자리 이탈하면서까지 여기 버틸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오늘 만약에 여기서 산다 그러면 여기서 5%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매매했던 한창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냥 전부 다 손절을 해버리거나 해서 밑에서 다시 잡았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10% 정도는 먹고 여기서 마이너스 한 2% 정도 손실 보고 뭐 3% 손실 보고 10% 먹고 했으면은 이게 이득이었을 텐데 제가 여기서 미련 떨어가지고 손절을 못 해버렸죠. 그게 좀 안타까워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칼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종목 두 개 손절을 당했지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 남아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잘 보이지는 않아요. 여기서 분명히 잡아줄 것 같은데 내일 요렇게 해서 잡아주고 요렇게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잡아주고 끝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뭐 일봉상에서는 이 부근대에서 7,500원대 부근에서 잡아줄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지는 않고 여기서 본다면은 아마 7,700원쯤 이 부근대에서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공략하는 걸로. 일단은 유통 주식수가 많고 유통 주식수보다는 전체 상장 주식수가 많고 덩치도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죽을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좀 많이 흔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아산업. 그래서 내일도 복수할 생각. 여전히 내일 관종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겠죠. 이월드, 남아산업, 한국맥날티, 뭐 세우글로벌도 마찬가지고요. 뉴프렉스도 마찬가지로 내일의 관종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KTCS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에 제가 여기 종가가 아니라 이쯤에 들고 있었는데 아침에 플러스가까지 뜬 건 좋았어요. 근데 내려오고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여기서 머물쩡 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구간대에서 이제 10시가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아침에 갈 녀석들은 10시 이전에 이렇게 바로 튀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시가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임 자체가 좀 미기적미적 거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빠져나오니까 여기서 더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하락을 할 것 같아요. 내일 어쩌면은 저점을 잡아줄 수도 있고 이런 구간대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이 구간에서 잡아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내일 잡아본다면은 아마 뭐 이 구간대에서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구간대에서도 만약에 이 종목을 자리를 잡아준다면은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걸로. 물론 그 자리를 이탈해버리면은 못 사겠죠. 못해도 내일 내려와서 이렇게 돌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야지 매수를 하지 그냥 툭 찍고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는 내일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이 종목 역시 호가창이 그렇게 빵빵한 종목도 아니고 종목이 호가창에게 많은 물량이 많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자리를 확 깨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RF텍인가? RF텍도 얘도 손절을 당했어요. 여기서 매수를 걸어놓고 체결을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 않을까라고 봤었어요. 일봉상 보게 되면은 이쁜 자리이기도 하고 해서 아침에 봤을 때 여기 요만큼 움직였거든요. 요렇게 아래꼬리 달고 그래서 이 정도면 바로 이렇게 올려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더 빼버리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순식간에 호가창이 비어버리면서 빠졌어요. 그래서 빠져나올긴 했는데 마이너스 한 2% 정도에 빠져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자리를 어설프게 지금 잡고는 있는데 일봉상 보면은 굉장히 이쁜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자리를 잡아준다면은 한번 다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는데 관건은 이상하게 이런 6,000원대, 5,000원대 구간인 7,000원, 8,000원 이런 사이에 있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물량이 여긴 좀 많은 편인데 아침에 물량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의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안 달려 있으면 빠져나오기 힘들거나 손절을 치더라도 꽤나 크게 손절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해서 소액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피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RF텍도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유 AP 이게 오늘 사실 남아산업에서 좀 기대했던 흐름들이었는데
아까 제가 뭐 대여필 이런 구간에서 매수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구간에서. 근데 떨어진다 하더라도 오늘 뭐 이 자리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흐름들을 기대했는데 남아산업을 이렇게 깨버렸죠. 네, 그래가지고 대유 AP도 남아산업을 대신해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데 얘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좀 여기 내려와가지고 일봉상 봤을 때 예, 한 6,000원대 밑으로 해가지고 자리를 잡히지 않을까. 여기 구간에서 다리를 한번 잡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구간대 자리를 잡아준다면은 내려와서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그려준다면 매수해 볼 수 있는 종목, 예, 이런 그림으로 지금 JYP를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일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일단 뽑아놓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장 자체가 다시 또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지금 하루하루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간밤의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슈들이 지금 여러 개의 이슈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시나리오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을 만큼 한 종목의 비중을 강하게 또는 자기의 비율을 강력하게 고정하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처럼 오늘 잔손절 당하지 마시고요. 저는 오늘 다시 복귀해 보면은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 호가창에 물량이 별로 없었는데도 접근했다는 점이 단점이었고, 그 다음에 사실 좀 떨어진 다음에 들어갔어도 되는데 이건 성급하게 들어간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남아선업하고 이월드는 사실 여기서 저항받고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확률이 50대 50으로 바뀌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에서도 그냥 안 가는 거 보고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좀 아집을 부린 것 같고요. 남아선업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복귀해봐도 이 구간에서는 접근해 볼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손절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지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내일 다시 바라봐야겠죠. 그 이외에 할 만한 종목들은 이렇게 보이지는 않네요. 오늘 양봉을 뽑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지금 흔들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딱히 그렇게 이쁘기 힘든다 뭐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자리 잡고 내일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재료는 굉장히 세 보이는데 그 센 재료에 비해서 아난티가 흐름이 이렇게 강력하지가 않은 게 좀 의아한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여기서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 자리 메꿔러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아니면은 제 생각이 틀려서 그냥 내일부터 강력하게 또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후 흐름 여러 가지 시나리오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난티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18분이나 지났는데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종목을 보고 있고 내일도 조심스럽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개인들이 매도가 많이 나오니까 지수는 상승한다. 항상 개인들 수급 동향을 잘 보시면서 체크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내일도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